안녕하세요.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 프로그래머 김세환입니다.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는 불교를 소재로 하는 작품은 물론 삼가인간 그리고 보편적 진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영화들을 모아서 선보이는 영화제입니다. 영화라는 게 대중적 매체인 만큼 글자를 넘어 많은 대중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삶의 지침을 제시하는 데 우리 영화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맞이한 올해에는 전 세계 110국에서 1730편에 달하는 영화가 응모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인도, 이란, 미국, 중국,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가 지원작을 가장 많이 낸 상위 10개국입니다. 응모작 중 최종적으로 23편을 선정하여 단편 컬렉션으로 상영합니다. Looking for a Lady with Fangs and a Mustache는 영화 컵으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키엔체 노르부의 5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영화는 네팔의 성공한 기업가가 버려진 사원을 카트만두 최초의 유럽식 카페로 개조하면서 겪게 되는 환영에서 시작합니다. 주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카페를 개장하는 주인공은 오픈 축하 파티에서 만난 승려가 그 환영은 생명고갈을 알리는 신호라며 송곳니와 코수염이 있는 소녀를 찾지 못하면 7일 안에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영화는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와이드 스크린 방식으로 촬영한 영화는 우아한 구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풍부한 색감은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과 즐거움은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 주인공이 더 이상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더 큰 영적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영되는 이번 작품을 통해 불교 영화의 색다른 즐거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문창용 감독이 연출한 다시 태어나도 우리는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매력을 가졌지만 티베트 불교의 고승인 린포체의 전생을 기억하는 특별한 동승과 그 동승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노승이 전생의 사원을 찾고 진정한 린포체로 인정받기 위해 3000km에 달하는 금지대 땅 티베트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베를린, LA, 토론토, 모스크바 등 유수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의 진가는 뛰어난 영상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승과 동승의 아름다운 동행은 서로를 섬김으로써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자 한국 사회에 던지는 울림입니다. 어느덧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 다큐멘터리로 평가받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지만 영광도 명예도 쫓지 않고 침묵 속에서 고요하게 사랑을 나누는 한약사 김장하 선생님이 있습니다. 경남 MBC의 김현지 PD가 연출한 어른 김장하는 어른과 꼰대 사이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른은 삶의 이유에 대한 지식, 이른바 노와이를 알려주지만 꼰대는 살아가는 기술인 노하우만을 강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른 김정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진정한 어른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실천하는 무주상보시는 단순히 누군가의 선행을 넘어 모든 이들이 가져야 할 연민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어른 김정하가 전하는 따뜻하지만 진중한 메시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상대성 이론. 서로 다른 상대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인식한다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물리학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을 넘어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아프리카 말라위에 세워진 중국계 불교 고원에서 한 소녀는 중국어로 말하고 부처를 믿으며 수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인공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중국으로 향할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겪는 번뇌와 갈등은 상대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합니다.
사랑과 자비로 시작한 전법이 누구에게는 강요와 탄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의 제국주의적 약탈에 신음했던 아프리카에서 동양 불교가 비슷한 오류를 범하는 건 아닌지 아프리카의 시각으로 같이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업보와 윤회 개념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묘사가 돋보이는 카르마 링크는 미국 영화감독 제이크 워첼의 장편 데뷔작이자 캄보디아가 제작한 최초의 SF 영화입니다. 2021년 베니스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서 최초로 공개된 후 같은 해 산타페 국제영화제 작품상을 수상하고 2022년에는 보스턴 SF 영화제의 작품상 후보작에 지명되며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불교와 과학이 교차하는 곳으로 관객을 이끄는 카르마 링크와 함께 매혹적이고 경이로운 탐험을 같이 시작해 보시죠. 경칩의 시금치 무침, 소소의 매실즙, 입추의 오이된장 속박이.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이지만 정신없이 일상을 보내며 계절감을 잃어버린 도시의 현대인에게는 특별하면서도 낯선 경험입니다. 12달 흙을 먹다는 제철 음식처럼 새롭지 않지만 특별하고 잔잔하면서도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더욱이 1970년대 일본 락의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자연인이 된 사와다 켄지와 4월 이야기의 히로인 마츠 다카코를 만나는 일은 음식의 맛을 더하는 천연 양념과 같이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 금속 활자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나선 제작진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 직지를 소장 중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운전박대를 당합니다. 직지 코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그리고 다시 한국에 이르기까지 5개국 7개 도시를 횡단하며 파헤치는 직지의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고려를 훔쳤을까? 이 논쟁적인 다큐멘터리는 항상 재미있습니다. 보는 재미에 사유하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려 금속 활자와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 사이의 연계 가능성, 그리고 이것을 추적하는 제작진의 고난, 대비되는 캐릭터, 이 모든 것들은 다큐멘터리의 흥행 공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천착하며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만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인생은 영화처럼 마냥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요하고 때로는 지루하죠. 하지만 고요하고 지루하다고 해서 정체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면은 더욱 강렬합니다. 영화에서 서울시 무형문화재 판소리꾼인 정의진 씨는 수군가 전수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정광대 정창업 씨의 증손녀이자 첫 판소리 인간문화재 정광수 씨의 딸이지만 남자가 아닌 여자로서 이어가는 소리꾼 생활은 늘 고되고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악보도 없이 오로지 소리로 전승되는 판소리를 다룬 이 영화는 고요한 바다가 품고 있는 바다의 휘몰이 마냥 한국 여성의 진면목을 하나의 스냅샷처럼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시인 바이런은 인생이야말로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시인의 고찰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은 항상 스트레스로 가득 찬 비극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퇴근 후 소주 한 잔, 집에서 반겨주는 딸의 웃음소리에 찰나의 행복을 느끼죠. 목스박은 우리에게 이러한 즐거움을 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영화는 아닐 수 있지만 웃고 싶어질 때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영화는 사찰에서 펼쳐지는 오피스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사찰과 회사라는 기묘한 조합이 주는 신선함에 눈길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겪는 문제를 종교를 통해 해소하려는데 영화에서는 회사가 곧 사찰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은 일터에서 겪는 문제를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우픈 현실이 주는 설정은 성장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정자승 마냥 주인공은 서투름을 극복하고 느리지만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불교 영화제이지만 너무 종교적이거나 심오한 작품만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제 동안 드라마, 코미디, 액션 등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상영하니 원하시는 많은 영화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를 통해 일상에 내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목격하며 내 안의 붓다를 경험하길 바라랍니다. 감사합니다.